자, 여러분들, 이제는 비트코인이 방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상황에서 63.3K를 버텨준다면 70K까지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분할 익절을 할 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63.3K 이 구간에 버텨준다면 저는 70K까지는 쉽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이 자리를 지지를 잇는 순간에는 절대 무리하게 매매를 베팅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오히려 60.7K라는 이 가격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왜 하필 63.3K와 60.7K일까요? 자, 63.3K는 주봉 상황에서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맥점입니다. 결국 지난주에도 이렇게 마감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올라타고 이렇게 마감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마감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 60.7K는 청산 히트맵 상으로 가장 롱이 몰려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의 입장에서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기회가 되는 자리가 60.7K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관점을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죠.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 이 63.4K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70K까지 갈지 아니면 정말 60.7K까지 갈지 이게 딱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 6월 급락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전에도 6월 초에 저항이 보여졌던 자리가 63.3K죠. 그리고 돌파를 보여주니까 일봉상의 FBG 구간까지 일단 올라왔던 아직 돌파를 못 보여주긴 했었지만 올라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곧바로 튀어 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돌파를 이때는 꼬리로 이렇게 올라왔었지만 결국에 종가 마감 그리고 음봉으로 흔들기를 보여준 다음에 그 위에서 3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죠. 즉 이전에는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번에는 지지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3.3K만 유지가 된다면 이번 반등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반등이 아니라 한 단계 위를 더 열어두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요?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65K를 돌파를 보여주면 이건 단기적으로는 분할 익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최대치가 67K 그 부근까지긴 하지만 주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70K 그 이상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제가 왜 63.3K를 버텨주면 70K 부근까지도 가능한지 이걸 주봉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매매를 할 때에는 4시간 봉, 1시간 봉, 분봉 이런 걸 많이 보지만 비트코인의 큰 방향을 보려면 주봉은 필수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이 주봉에 대한 기준은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에다가 이렇게 긋고 고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상승 채널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이번에 이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이 기준선 밑에 있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2번 보여준 다음에 위에 있는 이 기준선을 돌파를 못 보여주니까 저항조차 도전을 못하니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 리테스트를 한 자리는 이탈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매수세가 붙는 것보단 매도세가 더 크게 나오죠. 하지만 이번에 저점이 잡히면서 63.3K를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이 FBG 구간들을 차곡차곡 해치어 나가면서 이 추세선과 마주치는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해당 구간 이게 리테스트를 2번 했는데 그냥 이탈되니까 밀렸죠. 그렇다는 것은 저항을 도전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일단 FBG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ICT 이론에서는 큰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사이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거래하지 못하는 가격 구간이 생깁니다. 이걸 FBG, Fair Value Gap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균형 가격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일봉에서 보면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그냥 거래 빈 공간, 거래 공백이 생겼던 구간인데요. 해당 구간은 73K 그 이상에서부터 68K 그 밑에까지 대략 67K 그 부근까지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채우거나 반대로 강한 저항과 지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CT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해당 구간에서 형성된 이 L봉상의 FBG를 한번 도전을 보여줬지만 저항을 아직까지 도전을 못했다는 건 돌파를 보여주는 순간 이 흐름과 다르게 지지로 바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재밌는 건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올라온다면 일봉상의 FBG 상단 라인과 이 추세선 딱 마주치는 구간이 제11K 그 수준입니다. 자, 결국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일봉상의 저항대를 1차적으로 가장 큰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해당 구간에 대한 이런 저항들, 자, 여기서도 조그맣게 잡혀 있었는데 강한 저항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걸 돌파를 보여주더라도 단기적으로는 69K 이걸 딱 이탈하면서 딱 돌파하면서 올라타는 순간 일단 사람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까지 아직 올라타지 못했고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에 있는 목표 구간까지 아직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반등을 65K에서 끝나는 반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 위에 있는 이 FBG 상단과 추세선이 만나는 구간 이게 70K 그 이상이다. 이렇게 열어두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제가 정말 존재하죠. 63.3K를 계속해서 주봉상에서 버텨줘야 된다. 그래야 시장은 이전 저항을 완전히 지지로 바꿨다는 그런 심리가 딱 자극이 되니까 매수 심리가 더 크게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력들은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해야 본인들 돈 안 쓰고 그냥 올릴 수가 있습니다. 1BTC를 딱 들어가면서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면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면은 0.5BTC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다 보니까 세력들은 이런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70K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롱을 들어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방향,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맞히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 방에서 아무 데서나 롱을 잡지 않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올려주지 않는 모습, 제가 이전 영상에서 64.6K 돌파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세력들은 주말 동안 변동성을 주지 않으면서 여기서 흔들기를 보여주다가 들어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63K 밑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눌롱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래서 근거가 있는 자리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물론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리. 이런 FBG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저항이나 지지로 딱 바뀌게 되는 순간에는 추세가 완전하게 바뀐다. 자,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니까 내려왔던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딱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눌림을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또 버티니까 어떻게 되나요? 올라왔죠. 제가 딱 이때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딱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64.52K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손절도 그냥 칼같이 하고 이거 지지를 보여줬는데 지지가 아니라 이탈되면 칼같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우리의 전략에 명확한 지지와 저항이 있을 때 그때 딱 올라타고 그 다음에 명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놔야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또다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당 구간 정말 보이시죠? 제가 63K 그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구간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챙겨줄 수가 있다는 거. 자, 물론 이 스터디 방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딱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가 관점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타점에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유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타점이 정말 잘 맞는다. 그때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왜 60.7K를 타겟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딱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청산 히트맵은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손절과 강제 청산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차트죠. 세력들은 결국 유동성을 먹으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캔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청산 물량이 몰려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죠. 자, 지금 보시면 7월 1일부터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네 하면서 롱을 많이 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60.7K 일단은 해당 구간에서부터 롱 물량들이 꽤나 들어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 구간은 61K 그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롱 물량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럼 내려갔을 때는 이 60.7K와 60.5K가 최근에 이렇게 잡혀있던 롱 물량들의 청산 구간입니다.
가장 두껍게 쌓여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흔든다면 가장 먼저 노릴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을 단순하게 가져갑니다. 63.3K를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위에 있는 구간을 이렇게 구간을 목표로 잡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63.3K를 이탈하면서 주봉 기준으로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굳이 이 중간에서 눌림롱 타점을 잡기보다는 오르고 나서 눌릴 때 그때 잡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차라리 60.7K 부근까지 기다리는 게 주봉 상황에서 일봉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대신 전제 조건을 63.3K를 버텨준다면 이 관점은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롱 물량들이 대거 청산되는 그런 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유동성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청산 물량도 쌓여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다음 지지 구간과 일단 마주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이 구간까지 내려오고 나서 60.7K까지 딱 이탈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장은 상승장에서도 계속 흔들죠. 반등장에서도 흔듭니다.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레버리지를 정리하기 위한 한 번씩 크게 눌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눌림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해당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을 보고 미리 전략을 짜놓는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시간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큰 방향은 주봉, 일봉으로 봤습니다. 만약 63.3K를 유지한다면 반등은 끝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타겟으로 67K 그 이상 70K까지 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 매매는 1시간봉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1시간봉을 봤을 때 63.3K 이 부분에서는 FBG가 일단 강하게 존재하죠. 내려왔을 때 강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니까 최근에서도 주말 사이에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해당 구간에 강한 매수세, 강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매도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던 구간을 이렇게 매수세로 받쳐지면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 구간까지 내려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63.3K 이게 1시간봉이 됐든 일봉상이 됐든 4시간봉이 됐든 이탈되는 순간에는 이게 상승 채널 딱 여기 저점 보이시죠?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에 딱 연결하고 이렇게 고점에다가 평행한 채널을 딱 만들어 왔는데, 비트코인이 여기까지는 상승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이제 개미 털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고점 돌파를 못하니까 또 이 채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기준선인데 밑에 있다라는 것은 이걸 돌파를 못 보여주는 순간에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보다는 매도가 자극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세력들은 이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마주치는 구간이 1시간 봉상의 FBG, 이게 올라타면서 해당 구간에서 한 번도 체크를 하지 않고 올라갔던 자리인데 이게 청산 물량과 또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6월 달부터 고점에서 이어지던 이 고점 추세에 대한 이 추세가 딱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딱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에 대해서 고점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해당 구간에서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눌렸다가 또다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갔는데 1시간 봉상의 FBG와 이 고점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와 모두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결국 근데 여기서 롱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된다는 건 그만큼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 관점을 폐기하는 순간 이 60.8K와 60.7K를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라면 이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관점을 폐기할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60.7K와 60.5K 이 구간까지 안 온다. 그렇게 제가 선언하는 그 관점은 이 일봉상의 FBG, 이 구간은 65.1K 이게 중간선입니다. 이 일봉상의 중간 가격대 65.1K 그 이상까지 딱 올라오는, 그리고 나서 일봉상의 FBG 상단 라인까지 이렇게 마감하면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자, 이렇게 마감하는 순간에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70K 그 이상까지 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해당 구간처럼 이렇게 딱 올라타는 주봉이 딱 하나쯤 마감한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매수로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다음 타깃인 67K 그 부근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기 구간을 정말 기회로 잡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위아래로 흔들 때 수익은 챙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보수적인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봉 기준으로 63.3K 그 이상에서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저는 70K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두 번째, 63.3K를 이탈되는 주봉이 마감이 된다면
결국에 롱 유동성을 좀 먹기 위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60.5K와 60.7K로 보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거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해당 구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터디방 입장하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도 가능하실 거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